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년 감형됐습니다. 원심을 깨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지난 2018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폭행과 엽기 행각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뒤흔들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양진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 박종호 기자, 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잠깐 이 양 전 회장의 혐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018년 양 전 회장이 실소유로 알려져 있는 이 웹하드 업계 1, 2위죠.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네. 여기에 이제 불법 영상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수사당국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전직 직원을 양 전 회장이 폭행하는 그런 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또 양 전 회장은 당시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감금해서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예. 자신의 직원들의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도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는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또 12월 이후에는 징역 2년, 7년형을 선고했거든요. 네. 근데 항소심 법원은 이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2013년 12월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손수 변호사, 이 징역 7년도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경감이 됐습니다, 5년으로. 네. 그런데 지금 박정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을 보면 좀 복잡해요. 2013년 12월 이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형량이 내려지고 2013년 12월 이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내려져서 합쳐졌단 말이죠. 네. 이거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예.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죄별로 하나하나 형량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경합범의 경우에 죄가 여러 개 있는 실체적인 경합범의 경우에 가장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합니다.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제일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 뭐 가장 유리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일부러 쪼개서 여러 번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 피고인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네.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그 경우에 그 중에 일부를 예전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이거를 고려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과거에 한번 이 양진호 전 회장이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201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판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은 네. 좀 고려를 해가지고 형량을 좀 낮게 해주는 것이고 예. 또 그 다음에 범한 범죄의 경우는 또 다르게 나눠서 보는 것이죠. 네. 결국 징역 2년, 3년 합해서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범죄를 많이 저지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오래된 우리 법의 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형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한 지금의 이 형법 규정은 또 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또 취지도 있는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도 있습니다. 예. 다만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좀 의아함이 있다면 네. 전체적인 형법 체계, 형벌의 체계를 좀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인데 항소심은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법적인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약간 달라졌는데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특수강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반 보통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네. 그리고 특수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강간죄는 보통의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특수강간죄는 고소가 불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시에 그 2013년 6월에 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또 부서진 소파다리로 허벅지를 때렸다. 이런 경우에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죄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1심은 그렇게 봤죠. 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에 이런 위험한 물건 등을 가지고 때린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특수강간이 아니라 특수자가 빠진 그런 강간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 친고죄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은 고소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예, 그렇다면 이건 무죄는 아니고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아서 형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 네. 이 부분만큼은 피해자가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변호인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우선 유감이다라는 뜻을 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호텔에 있던 의자가 부서져 있었고 예. 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네. 또 멍이 있던 게 특정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양진호 전 회장이 주입한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아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기억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도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는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앞서 손수호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이 특수강간 부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해 보이는 게 바로 항소심은 양 전 회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다음에 직원들의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피고인 양 전 회장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 프로그램 설치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형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양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등 다른 혐의들을 따져보면 1심 선고 결과에 비해 죄가 무겁다. 그러니까 불법 도청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앞서 손수호 변호사 이야기처럼 우리 형법에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다 살펴봤겠지만 글쎄요. 얼마 전에 내렸던 조주빈에 대한 징역 40년형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약한 형벌이고요. 또 양진호의 범행을 보면 자신의 그런 외파들을 통해서 무척 많은 성착취물을 올리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역기 폭행을 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스스로 행한 또 보복 폭행도 행하고요. 이런 범죄자에게 너무 형량이 약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항소심은 더 깎아줬고요. 손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양형에 대한 평가, 판단, 구체적으로 모든 기록을 보고 자료를 보고 또한 공판 절차에서 이 피고인의 태도까지 보지 않고서는 평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조금 전 이제 그 소장님의 이야기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이른바 법 감정과 현재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내리는 그런 그 판단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시도가 네. 뭐 법조계에서도 필요하고 또한 일반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요. 그동안 제기가 됐지만 양진호는 옥중에서 자신의 전 직원이었던 여성과 결혼을 하고요. 그 여성을 회사 대표로 내세우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옥중에서 혼인 신고를 했고 예. 또 이 법률상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예. 사실상 옥중 경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수익이 굉장히 크고 네. 또 이 작년에만 해도 200억을 챙겼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물론 옥중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기타 이런 사안까지 과연 양형에 반영이 됐는가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고 또 하나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재판 1심 재판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 돈 167억 원을 이제 횡령했다는 혐의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른 재판이 있군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질 폭행 및 엽기 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